안녕하십니까. 탄탄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김준영입니다. 지난번에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해외 투자 전략 조정에 대해 토론해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미중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 기업이 탈중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동남아 지역이 한국 기업의 진출 대안 지역이 될 수 있을까요?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건홍 인터내셔널의 모영주 사장님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사장님께서는 현재 미얀마에 거주 중이십니다. 그럼 모 사장님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모 사장님? 네, 모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이미 한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벗어나서 동남아로 진출한 기업들도 많고 한데, 네,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로 진출했을 때 어떤 직면하는 도전 과제들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사업 환경이 이제 다 바뀌는 거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업 여건이 아주 크게 변한다는 거, 그 자체가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이 한국 네, 기업들이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동남아 지역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예, 경쟁력이 강한 이 동남아 화교들이라든가 이 중국계 자본이죠. 그 다음에 예, 또 일본계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들의 어떤 경쟁력이나 특징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화교들은 예. 일반적으로는 청나라 말기에 이제 대량으로 나왔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실제로는 굉장히 뿌리 깊게 오랫동안 나와 해외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든든하게 사업 기반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네. 이들이 실제로 동남아는 거의 화교 자본들이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계 자본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또 새로이 예. 지금 중국에서 진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네네. 같은 데도 시틱 중신이 그 짜오퓨라고 하는 데다 대규모로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 1대1로 사업 중에 예, 일환이군요. 네. 그겁니다. 1대1로로 해서 짜오퓨라고 하는 지역에 예. 대규모 투자를 해서 거의 지역 일대 공항부터 해가지고 아, 예. 공단 예, 예.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걸 하고 있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거대 자본이 또 정부의 지원을 힘입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예. 뭐라 그럴까?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고위층에 대한 로비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네네. 일본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도 동남아의 1차 대전 에 거의 그 동남아를 일본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뿌리가 깊은 거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그 원조 사업들이 많이 이제 그걸 내세워서 이제 진출을 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 일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신들 간에 정부하고 기업 관계에 있어서 그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네네네. 물론 노무라 정권이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정보력도 굉장히 강하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중국계 자본이나 일본 자본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죠. 네.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이 중국계 자본들, 네, 네, 또 중국계 이 화교들이
예, 예. 어떻게 그 기반을 마루는데 어떠한 좀 특수한 또는 예. 그들만의 어떠한 좀 인재를 양성하거나 또 계속 그런 네트워크를 확대해가는 고유의 어떤 방법이 좀 있나요? 아, 중국 사람들은 예,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말의 대규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예. 배 타고 나오면서 한 반은 죽었다. 네. 배 안에서. 그리고 다시 그 남은 사람 중에 한 30%는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죽었다. 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네, 네. 그리고 동남아에서 여러 군데서 또 화교들을 학살하는 사태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게 그 3, 4대 뭐 100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현지에 뭐 정치 집단이나 이런데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그 역량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미얀마에서 만달레이라는 데 가서 한번 화교 학교를 가서 봤는데 예, 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네. 있는 데를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네, 네. 근데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거든요. 새벽 그리고 6시부터. 예. 토요일 날은 6시부터 12시까지 네,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미얀마의 교과 과정을 소화해서 예. 미얀마에서의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자격을 따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미얀마 공식 과정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 과정으로 하고 네. 중국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10여 명, 한 20명 가까이 된다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많은 이제 기자재라든가 교재 같은 것들을 중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 참 한국이 예. 동남아에서 현재의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포션을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동남아 진출을 우리 정부도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더 이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고, 또 우리 한국 기업은 어떠한 점을 좀 유의해서 진출하는 게 좀 도움이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한국 정부가 네네. 그 대외 원조, 네네. 개발 원조 하는 데 있어서 예예. 지나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많은 나라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좀 집중을 해서 네네. 한국의 산업이나 인력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중점 지역들을 해서 그 네네. 규모를 거기다 크게 네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장님. 예. 예,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상원조, 네. 무상원조 네. 이거는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그 유상원조의 사전 단계로 네. 그 무상원조에서의 조사 사업이라든가 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따로 운영이 되니까 예예. 특히 무상원조 같은 것들이 뭔가 좀 생색내기 비슷하게 막 흩뿌려지는 식의 이런 무상원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예, 뭐 예. 일본이 한다는 것처럼 그 유상원조하고 무상원조가 좀 하나의 틀 안에서 긴밀한 협력이 좀
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예, 예. 저희가 그 중국 인력을 네, 활용하는 거를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인력이라고 하면은 뭐 현재 있는 화교 인력도 되겠지만은 예, 예. 중국 사람들이 지금 또 해외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중국 인력이 중급 고급 가면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네. 그 하단의 인력들은 그 기술자들 뭐 이렇게 되면은 미얀마에서 보니까 1,000불에서 1,500불 받고도 일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인 인건비가 요 배는 될 거니까 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반으로 줄이는 거고 네, 인력 풀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술 인력들은 한국 인력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운남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접경돼 있는 네, 네. 대의 인력들은 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이제 제갈량이 얘기했다고 하는 지리, 네, 인화 네, 이거를 항상 사업할 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사업 환경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과거 우리가 해왔던 빨리빨리 네, 하고 뭔가 좀 무리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네, 이런 방식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저런 게 있죠. 또 우리 또 한정된 이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추진해 왔는데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큰 좀 시계를 좀 하고 그 지리적인 것도 다 따지고 네, 뭐 네. 하면서 일이 좀 순조롭게 돼가면 일을 하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원조도 예,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 또 전략적 협력 예, 이런 것들을 예. 좀 많이 염두에 두어서 해야겠습니다. 네, 네. 네, 사장님 오늘 인터뷰 아주 유익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 네, 조심하세요. 네, 네. 네. 중국에서 벗어나 해외 투자 다변화를 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의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는 필히 고려해야 되는 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동남아 지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탄 글로벌 네트워크 김준영 대표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